나이든 사회적 동물이 집단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후손에게 물려줄 훌륭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개체와 비교해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을 확률도 높습니다. 기근, 가뭄,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뜻이니까요. 1995년과 1996년 옐로스턴 국립공원에 다른 늑대 30마리와 함께 방사된 캐나다 늑대 9번은 옐로스턴 늑대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1999년 DNA 검사에서 옐로스턴 늑대의 79%가 유전적으로 9번과 연관되었을 정도였죠. 늑대의 평균 수명은 4, 5년에 불과한데 9번 암컷 늑대는 온몸이 눈같이 하얗게 될 때까지 1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더는 부선송신기가 달린 목걸이를 걸지 않음으로써 원래 자신이 있던 빛과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옐로스턴의 전설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이든 사회적 동물이 집단에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풍부한 경험 때문입니다. 나이든 동물이 가진 경험은 다른 구성원이 번성할 확률을 높입니다. 늙어서 식량을 축내느니 일찍 죽는 편이 집단에 유리하다면 진화는 늙은 개체를 일찍 도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겠죠. 코끼리 집단에서는 가장 크고 경험이 많은 암컷인 가모장의 지위가 제일 높습니다. 코끼리 가모장은 풍부한 지식을 젊은 코끼리에게 나눠주고 무리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합니다. 가뭄이 닥치면 아프리카 코끼리 가모장은 40년 전에 갔던 수원지로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직접 코로 모래를 퍼내 물을 찾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무리의 목숨을 구하죠. 반대로 가모장이 사라지면 무리에 있던 2세 미만의 코끼리는 모두 죽고 3세에서 5세 사이의 코끼리 중 30%만이 생존합니다. 늙은 동물은 젊은 동물을 대상으로 가르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니다. 새끼 포식자가 먹잇감을 죽이는 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새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칭찬이나 벌을 주기도 하죠. 늙은 동물의 가르침은 모방, 기회, 격려, 처벌 등 4가지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14살에 할머니 버빗 원숭이 보르자는 심한 가뭄이 들자 마른 토르틸리스 꼬투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홈에 고인 액체에 집어넣고 2분가량 담갔다가 충분히 적신 후 다시 꺼내 먹기 시작했죠. 8일 후부터 어린 원숭이 2마리가 따라하기 시작했고 22일이 지나자 우두머리 수컷까지 동참했습니다. 보르자의 행동이 선배에게 배운 건지 스스로 고안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 구성원이 가뭄에서 살아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붉은 여우 투디팩은 9살이 다 된 늙은 여우입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 되면 지렁이가 굴에서 땅 위로 나오는데 이때 새끼를 데리고 나와 가르침을 줍니다. 구멍에 있는 지렁이는 한쪽 끄트머리를 잡고 적당한 힘으로 당겨야 끊이지 않고 온전하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새끼는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두토막이 나기 일쑤죠. 노련한 투디팩은 힘 조절 기술을 보여주면서 새끼를 훈련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새끼들은 어미의 실력을 따라잡습니다. 암염소 니얼은 두 딸이 만병초 잎을 먹으려 하자 뿔로 세게 들이받아 제지했습니다. 만병초 잎에는 독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암컷 거젤이 만병초 잎을 씹는 모습은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거젤은 다음날까지 심하게 앓다가 가까스로 회복되었죠. 거젤은 다른 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통해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이루어 사는 사회적 동물은 리더인 지배적 동물과 부하인 종속적 동물로 구성됩니다. 지배적 동물은 노년에 이를 가능성이 더 크고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남길 기회도 훨씬 높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서식하는 뿌리 큰 수컷 사냥은 가을 발정기가 되면 매력적인 암컷과 짝짓기 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다른 수컷과 싸웁니다. 매일 경쟁자와 싸우고 암컷 꽁무니를 뒤쫓아 다니느라 진이 빠진 수컷 사냥은 발정기가 끝날 무렵
기진맥진해서 결국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죠. 평균 수명인 10살을 못 채우고 죽은 녀석들은 다른 놈들보다 뿔이 더 큽니다. 힘세고 젊은 수컷과 비교해 늙은 사냥 수컷은 열정적인 연애는 많이 못 해보겠지만 스트레스는 덜 받으며 오래 삽니다. 종속적 동물은 위험에 덜 노출되고 에너지도 덜 씁니다. 아메리카 가지뿔 영양이라고도 불리는 영양부치는 위계 질서가 매우 엄격합니다. 지배적 동물과 종속적 동물의 서열이 확실하고 지배 서열이 한번 정해지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서열은 보통 덩치로 결정되는데 먼저 태어난 개체가 크기 마련이므로 태어난 시기가 서열을 결정하죠. 몬태나 국립 들소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영양부치 GY는 늦봄에 태어나 지위가 낮았습니다. 쉴 때는 집단의 주변부에 자리 잡아야 했고 맛있는 식물도 가장 늦게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GY는 덩치 큰 자매들이 모두 죽은 뒤에도 살아남아 새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한 개체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성공이란 새끼를 최대한 많이 낳는 것이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더는 번식하지 못할 만큼 늙었다고 하더라도 존재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나이 든 동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무리에 이바지하고 구성원들은 그에 걸맞는 존경과 돌봄을 제공하죠. 캐나다 워터루 대학교 앤 이니스 대그 교수가 쓴 동물에게 배우는 노년의 삶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 사회가 결코 동물 무리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